안녕하세요. 로콘의 심야 공방입니다. 먼저 이곳 심야 공방의 채널이 지난주에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방을 차려서 지금 실제로 판매도 하고 클래스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우리 모두 누구나 회사를 매일매일 때려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뭘 만들겠다, 장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공방을 한번 창업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5가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비단 공방뿐만이 아니라 투잡을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깐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도와줄 조력자가 있는가? 이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공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수익도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등은 우리 같이 월급에서 항상 세금이 떼져 나오고, 연말 정산에 국세청에서 파일만 올리면 되는 직장인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걸 도와줄 조력자가 꼭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영업을 하고 계신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옆에서 캔들이랑 비누 같이 하면 돈도 벌고 재밌고 좋잖아, 뭐 이런 속삭임에 엄마가 쉽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나를 도와줄,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아니면 적어도 좀 알아봐 줄, 시간을 투자해 줄 조력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의 직장은 부업하기 좋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회사가 당연히 내부 규정상 겸직을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인인 우리가 사업자를 못 내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자를 냈을 때 그걸 회사가 아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그 외로 본인의 직장 생활을 한 근 1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출퇴근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자율출퇴근제가 뭐냐면 주 40시간 또는 월 160시간 이렇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하루 시간을 꼭 8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서 이 주나 월 단위로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야근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 여유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오후에 일이 떨어지더라도 정말 급한 게 아니면 다음날 처리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부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 또 실제로 이를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성격은 부업을 하기에 좋은지를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판매만을 위한 공방 창업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보통 공방을 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클래스를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 사람들과 잘 대화를 하는 성격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1대1 수업이 어색하다고 더 어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대1 수업은 차라리 나은데 2대1 수업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친구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 두 명을 서로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케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특히 캔들은 만드는 시간만큼 캔들이 굳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가 공백 없이 토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부업을 마음 먹으셨다면 클래스와 별개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격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조금 힘겨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보다는 약간 저처럼 친구가 좀 없고 집순이 스타일이 더 이런 뭔가를 하는데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나의 능력은 창업하기에 좋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제품 제작, 저 같은 경우에 비누나 캔들, 이런 걸 만드는 능력은 자격증반이나 창업반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놓고 단순히 이런 제품만 만드는 걸로는 창업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수강생이 오는 건 제 발로 오는 게 아니고 제품을 파는 것도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사진을 잘 찍는지, 찍은 사진을 잘 보정할 수 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 그래픽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지, 그리고 홍보와 판매를 위한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스타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부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고 나는 이 투잡에 어느 정도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에 네 가지를 다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여유 자금이 없으면 절대로 공방을 차릴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유 자금은 자격증이나 창업반 수업을 듣기 위한 비용, 이것도 알아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내가 나중에 공방을 차리려고 하는 그곳에 대략적인 보증금과 최소 3개월분의 월세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을 구했으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최소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비누와 캔들의 경우에는 제품을 검사를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검사에 드는 비용, 또 수업 준비를 위한 초기 재고 확보, 이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했던 보증금과 셀프로 진행한 인테리어 때문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내가 이 공방을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저처럼 생각보다 적게 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상상 이상의 금액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 상황과 성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도 있고 또 해보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걸 이라고 느낀 것들을 5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공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공박러 분들과 직장인 분들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또 재밌는 것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아끼는 방법이라던가 자격증반을 꼭 들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컨텐츠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